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주간조선의 기사인데요. 제목이 홀로 서기 어려운 김경수, 그의 등판은 세 가지 상황에 달렸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주간조선의 김회권 기자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전국 구상 겸 휴가를 갖고 그 사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휴가 첫 방문지가 통영이잖아요. 국힘 당직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에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투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여름 휴가 첫날인 지난 8월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의 휴가는 전국 구상의 시간이라고 부른다. 휴가를 떠난 대통령이 자신의 머릿속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 중에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도 들어있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휴가를 보내는 동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이야기가 정치권을 세차게 때렸다. 김 전 지사의 고향은 경남 고성이다. 통영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이웃한 곳을 윤 대통령이 찾은 셈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8월 13일 정부 발표로 공식 복권됐다. 이번 복권으로 그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친노와 친문의 적자라는 유산도 지녔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죄인이라는 오명도 가진 정치인이다. 장우영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드루킹 사건을 사실상 국기문란과 비슷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되게 약하다.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대신 절차적 민주주의는 후발 민주주의의 국가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국가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권력 교체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모범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동이었다. 이런 상반된 평가를 모두 껴안는 김경수 이번 복권으로 정치적 재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 한 모두에게 이용된 정치적 김경수 복권 카드. 현직 정치인 중 김경수 포지션은 독특하다. 민주당은 노무현 시대를 거치며 호남 정당을 벗어나 수도권 기반으로 한 전국 정당으로 변모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의 이념 스펙트럼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도에서 보다 왼쪽으로 지평을 넓히며 지지 기반을 확장해온 게 사실이다. 진보 정당의 의제를 끌어와 내부에서 소화하는 것이 가능해진 시점도 이때부터다. 문재인은 이를 그대로 물려받고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지평을 넓힌 이와 이를 계승한 이의 조합에서 보듯 친노와 친문은 지금의 민주당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세력이다. 그리고 민주당 진영의 잠룡 중 유일하게 김경수만이 이 두 세력을 모두 꿰뚫는다. 그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문재인이 아끼는 핵심 측근이다. 양 진영을 모두 아우르며 교집합의 중심에선 김경수를 두고 친문 진영에서는 차기 혹은 차차기 대선 후보감이라고 보았다. 친문 지지층을 승계할 수 있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평가대로 비문 정치인들에게도 호감을 살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그의 발목을 잡은 건 드루킹 사건이다.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그의 정치 생명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으로 차기 구도에서 이탈한 뒤 그 다음 주자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온 친문 진영은 좌절했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김경수의 복권은 여야 양측에서 어느 정도의 파열음을 냈다. 다만 여당 내 소리가 더 컸다. 총선 뒤 윤 대통령과 손을 맞잡으며 당정 일체를 강조하던 한동훈은 김경수 복권에 강한 불만을 표했고 대통령실은 그런 한동훈의 태도에 선을 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표의 불만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가장 손쉬운 해석은 정치공학적 풀이법이다.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을 내세우며 외연 확장을 꾀하는 한동훈의 시도에 김경수 복권이 걸림돌이 되기에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다. 이는 대선을 중심에 둔 관점에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모두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장에 김경수 복권을 활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계파색이 옅은 한동훈의 풀이는 이랬다. 결과적으로도 윤 대통령도 계파색이 옅은 한 국민의힘 의원의 풀이는 이랬다. 결과적으로도 윤 대통령도 한동훈도 김경수 복권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자 중 정치인은 29명이다. 이 중 야권 인사는 김경수가 유일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유죄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번에 사면 복권됐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명단에 올랐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사면 복권됐고,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복권됐다. 야당의 파열음은 민주당으로 옮겨간다. 김경수 사면이 먼저 이루어지고 복권이 뒤로 미뤄졌을 때부터 복권이 정치적 보관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있었다. 차기 대권 잠룡인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 또는 이재명 대항마라는 구도가 뚜렷한 한동훈 위치를 약화시키기 위해 김경수의 복권 카드가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앞선 의원은 이번 사면 복권을 두고 오히려 보수 내부에 내민 화해의 손짓이라고 해석했다.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한 이들이 적지 않은데 검찰에 있을 때 감옥으로 보냈던 이들을 대통령이 돼서 다 제자리로 복귀시킨 것과 다름없다. 사면 복권 뒤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저에서 식사를 한 것만 봐도 보수 화합의 의도가 보인다. 야권 분열 시도도 없진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정통 보수의 손을 내민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 한동훈이 김경수를 타켓으로 삼으면서 모든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고, 김경수가 나머지 명단의 방패막이가 됐다. 한동훈이 결과적으로 도와준 셈이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모욕적이고 나쁜 복권이라고 평가했다. 자신이 잡아넣은 사람을 그냥 풀어주기에 면이 안 서니 김경수를 사면과 복권 두 번으로 갈라서 활용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부부 만찬 때 선물 보따리를 가져간 것이다. 모욕적이고 나쁜 복권이다. 한데 한동훈도 나름 얻은 것들이 있다. 윤 대통령의 그늘 아래 있다가 지금은 독자 영역을 모색하는 위치에 선 한동훈이다. 그가 김경수 복권에 반대하며 내세운 건 첫 번째는 소신이었고, 둘째는 탕심이었다. 특히 국힘 지지층 다수가 김경수 복권의 회의적인 상황에서 당내 다수 여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는 건 당 장악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분히 정무적 접근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여당의 파열음을 일으킨 김경수 복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의 문제가 된다. 그곳에선 김경수가 움직이길 바라는 자, 바라지 않는 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복권을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여권 관계자가 그런 부탁 받은 적 없다고 잘라 말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도 김경수 존재가 이재명 일극체제로 굳어가는 민주당 당내 역학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친문 세력이 김경수를 구심으로 삼아 재기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마냥 허황된 것은 아니다. 친문과 괴를 같이 하는 친노의 경우 이런 부활의 경험을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난 뒤 패족이라고 언급됐던 친노는 이손으로 후퇴해야 했지만 불과 3, 4년 뒤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다. 정부가 빠르게 지지를 잃었다. 둘, 지방선거 승리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당세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는데, 특히 친노로 분류되는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세 후보가 충남, 강원,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게 컸다. 셋, 당박 친노 그룹의 활동이다. 이들 원의 친노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야권이 합쳐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민주당과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의 주류로 복귀할 수 있었고,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세력화될 듯.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공고하고 김경수가 뛸 환경과 공간이 없다. 그래도 김경수가 자신의 과거의 친노처럼 질이 멸련해가는 친문 비주류의 구심으로 기능해 이재명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당 일각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뒤섞인 전망을 반영하듯 접촉해본 친문 인사들의 의견도 혼재돼 있었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니까 내가 가타부타 할 것은 아닌데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나오지 않겠나. 고지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보다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고,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국
또 마찬가지다. 그런 상황이 오면 김경수도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정치인 김경수의 역량이 그렇게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재명 재판 결과에 따라 그것도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전 민주당 중진위원 A씨. 김경수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다. 그만한 역량과 경력이 있다. 김경수라는 유력한 인물이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이재명과 결이 달랐던 정치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력화되지 않을까? 전 민주당 핵심 관계자 B씨. 김경수 연락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막 복권됐는데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겠나. 11월에 귀국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들어올 거다. 이후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봐야 하기 때문에 그의 대선 출마를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다. 민주당 의원 CC. 민주당 내에서 김경수 성격이나 당내 정치 환경으로 볼 때 그가 곧장 정치 행보를 재개할 가능성을 낮게 본다. 김경수는 친진중하다. 과거 문재인은 김경수를 사려 깊고 침착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그의 성품은 때로 권력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이재명과 충돌할 여지가 적다고 보는 이유는 여기에 기인한다. 반대로 이런 김경수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외 환경이 변하다. 하나는 정치적 명분이다. 차기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과 노무현 가치나 문재인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서로 충돌할 때다. 최근 실용주의의 전환을 꾀하는 이재명의 감세 기조도 그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충돌 지점 중 하나다. 대선까지 긴 호흡으로 내달리는 이재명이 앞으로 꾀할 변화 중에서 김경수나 친문 진영의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경쟁력이다. 이는 사법 리스크와 연결된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10월에 1심 결과가 나온다. 만약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의 경쟁력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김경수 입장에선 공간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김경수 스타일이라면 경쟁보다는 협력이다. 적이 없는 스타일이라 이재명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을 걸로 안다. 김경수의 강점은 이재명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김경수의 강점은 PK라는 지역 기반이다. PK 출신은 민주당 대선 승리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반면 이재명은 상대적으로 PK 소구력이 약하다.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PK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PK에서 지역구 40곳 중에 34곳을 지켜내며 직전 총선보다 오히려 한 석을 더 얻어내는 결과를 냈다. 이곳에서 민주당 주류를 차지하던 친노, 친문 대신 최근 치러진 부울경 위원장 경선에서 친명 인사들이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은 광역단체장 외 지자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의 공천에 관여할 수 있고 시도당 조직을 관리한다. 지역 조직 기반의 핵심적 역할을 하기에 사실상 대선 레이스를 위한 복선이 깔린 셈이다. 이 때문에 PK에서도 중앙당의 주류 교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예상이 많지만 김경수 복권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김경수는 드루킹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아까운 사람이라는 평가도 지역에서 적지 않게 들린다. 잠잠했던 연락도 최근 다시 받기 시작했다. 김경수가 복권된 이후부터 친노, 친문 쪽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는 거냐며 지역 전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 변방으로 밀려난 호남에 대한 될까? 호남의 선택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의 PK 출신 후보는 대선 승리의 중요한 요소지만 하나가 더 추가돼야 한다. 호남이 간택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호남 정치 변방론이 화두다. 호남이 민주당에서 변방으로 밀려 존재감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은 최근 10년간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호남 출신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단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방증한다. 이는 민주당 당원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다.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은 124만 명 가운데 호남 비중은 33%다. 인구 비중에 비하면 많은 편이지만 수도권은 그보다 많은 39.7%다. 이재명은 지난 8월 4일 열린 호남 당대표 순회 경선에서 낙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 25%, 전남 23%, 전북 20%의 지역 투표율이 모두 20% 초중반에 그쳤고 이곳에서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누적 표율 90% 선이 무너졌다. 호남의 경고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과거 홀대받거나 실망할 경우 호남은 대안을 찾아 헤맸다. 2016년 총선 때는 안철수 국민의당에,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조국의
조국 혁신당의 정당 투표를 몰아줬던 것이다. 2002년 하위권이던 노무현 후보의 바람을 만든 것도 호남이다. 김경수에게 호남이 관심을 보일지 주목받는 이유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한 인사는 김경수는 종속 변수다 스스로 말하기보다 주변 환경이 그를 끌어내야 움직일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내는 경쟁력이 중요할 것이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김경수라는 이름이 얻을 숫자가 유의미하다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다.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는 11월쯤 귀국할 예정이다. 이렇게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김경수는 결론은 상수가 아니라 종속병수다. 그러니까 여러 몇 가지 여기서 지적한 주변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재명 대안으로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로 우뚝 설 수 있다. 그런데 우파 쪽에서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카드를 쓴 거 아니에요? 민주당을 쪼개고 한동훈도 약간 겁을 주고 좋은 신의 한 수를 썼는데 그러면 제대로 이제 앞으로 결말을 맺어야 돼요. 1심에서 법정 구속으로 이재명 보내고 부정선거 수사해서 더 코너로 몰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판을 이번에 10월 달에 끝내야 그래야 이제 김경수 카드를 쓴 게 효과가 제대로 결실을 맺습니다. 윤 대통령님 화이팅. 신의 한 수 슬슬 맥히는데요.